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9층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층 주차장 쪽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으며 화재로 인하여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층 주차장의 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천장 구조물에 불이 옮겨붙었고 불이 옮겨붙은 천장 구조물이 차량으로 떨어져 연소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층 여성용 목욕탕에는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었으며 대피를 유도하는 직원 또한 없었습니다. 주 출입구는 고장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피해가 증가된 사건입니다. 영화관, 노래방, 일반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의 경우 그 특성상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구조가 복잡하여 다른 용도에 비해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 통로 등 안전시설을 관련법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이용업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중이용업소의 실내 장식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중이용업소 피난 안내도 및 피난 안내 영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화관, 비디오 감상실, 학원, 목욕장업, 게임 제공,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 및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 연습장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의 면적이 지하층에 설치된 층과 면적의 구분 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의 면적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66제곱미터 이상, 2층 이상의 층에 설치될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 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제외 대상입니다.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 영상물 제공업은 업소가 설치된 층과 면적의 구분 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학원의 경우 수용 인원에 따라 달라지며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학원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 면적의 합이 570제곱미터 이상인 곳,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목욕장업은 일반 목욕장과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으로 구분되며 일반 목욕장의 경우 수용 인원 100명 이상으로 찜질방 형태의 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하며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은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은 층별 면적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게임 제공업의 경우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래 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도 설치된 층과 면적의 구분 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실내 권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도 설치된 층과 면적의 구분 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종류에는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방화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소화설비는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기와 자동 확산 소화기는 모두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지하층, 무창층, 밀폐 구조 영업장, 실내 권총 사격장에 화재 안전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의 경우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 대상입니다.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비상벨 설비, 자동 화재 탐지기,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습니다. 비상벨 설비는 모든 영업장에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해야 하며 자동 화재 탐지기의 경우 노래 반주기, 영상 음향 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감지기와 지구 음향 장치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영상 음향 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는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 시설이 있는 영업장은 설치를 해야 하며 LPG는 감지부를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로, LNG는 감지부를 천정으로부터 30cm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난 설비의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습니다. 피난기구는 2층에서 10층 이하의 영업장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완강기, 피난사다리, 승강식 피난기 등 적정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유도선의 경우 영업장 내부에 피난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복합 영상물 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업의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및 복도에 전기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유도 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은 모든 영업장에 출입구나 비상구, 복도, 통로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모든 영업장에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의 경우 모든 영업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구의 위치의 경우 출입구로부터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반대 방향에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구획된 실이나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며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비상문의 규격은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되어야 하며 비상구의 문을 열었을 때 문의 열림이 피난 방향이어야 하고 방화문 또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또한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및 복합 영상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에 적용되며 통로폭은 120cm 이상, 중복도의 경우 150cm 이상 되어야 하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 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전시설로 영상 음향 차단 장치, 누전 차단기, 창문이 있습니다. 영상 음향 차단 장치는 노래 반주기 등 영상 음향 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음향과 영상이 정지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 음향 차단 장치는 자동, 수동 모두 설치가 가능하지만 수동의 경우 영상 음향 차단 스위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영상 음향 차단기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는 모든 영업장에 설치를 해야 하며 과전류 차단기를 포함하여 용량에 적합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창문은 고시원업에 각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가로 5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열리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복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 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합판이나 목재의 경우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의 방염 물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방염 대상 물품에는 채광용 커튼류, 카펫, 암막, 무대막,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나 의자,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이 있습니다. 제조공정 처리 물품은 물품 제조 과정에서 방염 처리하며 검사 신청 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 추출을 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후처리 물품이라고도 하는 현장 처리 물품의 경우 현장에서 목재의 방염 필름지 또는 방염 도료로 처리하고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물품 중 일부를 잘라내어 시험 시료로 제출 후 관할 소방서에서 방염 성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이후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염 성능 검사한 방염 필름을 부착한 현장 처리 방염 물품에 대해서는 방염 성능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방염 물품에 부착되는 방염 표지와 모양에는 먼저 제조공정 방염 처리 물품으로 방염 물품에 따라 방염 표지와 모양이 달라지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방염 처리 물품은 방염 필름을 붙이며 방염 후 처리 성능 검사 합격 표시에 대해서 마우스를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세요.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피난 계단, 피난 통로, 피난 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해야 합니다. 피난 안내도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피난 안내도의 위치는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에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또는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경우 영업장의 각 책상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 작동 시 피난 안내도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합니다. 피난 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피난 및 대처 방법 등이 있습니다. 피난 안내도의 크기는 비포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 면적이 각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A3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재질의 경우 종이,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피난 안내도의 언어는 한글 및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화면의 피난 안내도의 예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피난 안내 영상물의 상영 대상에는 영화 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 노래 연습장의 영업장,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등이 있습니다.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과 상영 시기의 경우 영화 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은 매회 영화 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노래 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은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피난 안내 영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예시와 함께 화재 발생 시에는 발신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대피 시 자세를 낮춘다. 물에 젖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피난구를 통해 유도등을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등과 같은 음성이 나옵니다. 피난 안내 영상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피난 및 대처 방법 등이 있습니다. 피난 안내 영상물의 언어는 한글 및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이용업 관련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